자, 고용 보고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보고서가 대체 뭐길래, 그리고 도대체 왜 그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숫자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025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미국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보고서 하나 때문에 통계기관의 수장을 해고해버린 겁니다. 이게 정점이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어떤 숫자길래 정부 통계 하나가 사람의 직위까지 박탈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 노동통계국, 흔히 BLS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 기관은 무려 1884년에 설립됐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필수적인 경제 데이터를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서 아주 공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거죠. 독립성이 생명인 곳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바로 그 보고서로 넘어가 보죠.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부터 워싱턴 DC의 정치인까지 정말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보고서입니다. 공식 명칭은 좀 딱딱해요. 고용 동향 요약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아침에 발표되는데 이건 그냥 보고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국 경제의 월간 성적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노동통계국은 매달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사람들의 현황을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동시에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경제의 체온을 재는 거죠. 하나의 보고서인데 사실상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가구 조사예요. 이건 말 그대로 약 6만 가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혹시 지금 일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 전체의 실업률을 계산하고 또 중요한 건 자영업자나 농업 종사자 같은 분들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조사입니다. 이건 12만 개가 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연락해서 이번 달 급여 명부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이걸로는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의 개수를 정확히 세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사가 때로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더 다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발표된 숫자가 끝이 아니거든요. 항상 최종 숫자가 아니라는 점, 바로 이 점이 때로는 큰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일단 시장은 이 숫자를 빨리 원하잖아요. 그래서 노동통계국이 첫 번째 추정치를 신속하게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후로도 두 달 동안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고 숫자를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수정폭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2025년 3월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처음 발표됐던 숫자에서 무려 9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증발해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여기 2025년 표를 보시면 이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을 한번 보세요. 처음엔 일자리가 11만 1천 개 들었다고 발표됐는데 두 달 뒤 최종 수정치를 보니까 오히려 4만 8천 개가 줄어든 걸로 나왔죠. 와, 이 차이가 거의 16만 개 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정보가 모이고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 더 정확해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통계 과정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감일까지 데이터를 제출하는 기업이 60%밖에 안 돼요. 나중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반영해야 하죠. 둘째, 연말 쇼핑 시즌이나 여름방학처럼 계절적인 요인들도 보정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1년에 한 번씩 거의 모든 사업체의 고용보험 기록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수치를 대대적으로 맞추는 작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통계적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아주 강력한 예측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이 개발한 3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규칙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요. 정확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거의 모든 경기 침체를 기가 막히게 예측해냈어요. 2024년에 딱 한 번 틀린 걸 제외하면요. 말 그대로 경제의 조기 경보 시스템인 셈이죠. 모두가 이 규칙에 주목하는 이유요? 바로 시장의 반응 때문입니다. 이 규칙이 딱 발동되고 나면 시장이 정말 요동을 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6개월 만에 시장이 25%나 폭락했고요. 반대로 2020년 팬데믹 때는 오히려 20%나 급등하기도 했죠.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하니까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업률 데이터 하나하나에 그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바로 이 질문이죠. 왜 우리 모두가 이 숫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노동통계국이 고용보고서를 발표하죠. 그럼 이걸 보고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경제가 너무 과열됐는지 아니면 너무 차가운지를 판단해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바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율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금 이자율은 물론이고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시장 전체를 움직이고 심지어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분기에 사람을 더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데도 이 보고서가 쓰이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 보고서 하나가 경제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와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지는 시대에 과연 누가 이 사실을, 이 숫자들의 진실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